ドーム公演おめでとう。 네, 이번 2024년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문제가 등재되었는데요. 이게 전에 공개 문제와 달리 서포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출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기존의 설정대로 슬라이싱을 하면 1시간 20분을 넘기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한번 25번 모델링하고 슬라이싱까지 해봅시다. 3D 프린터 응용 기능사 실기가 까다로워진 2024년. 하지만 쉽게 기능사를 취득할 수 있어서 파일,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스탠다드 밀리미터.ipt 를 누르고 작성을 눌러주세요. 자, 우선 25번의 1번 부품부터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 시작을 누르고 밑에서부터 그릴 것이기에 당연히 평면은 XZ 평면을 잡아줍니다. 원 하나 그리고, 자, 밑에서부터 스케치를 할 거기 때문에 밑에 지름 파이 24를 입력해줍니다. 3D 모형, 돌출. 자, 이 돌출 값은 파이 24의 돌출 값인 5를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2D 스케치 시작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을 다시 또 하나 그려줍니다. 자, 이 원의 지름은 얼15. 얼15는 기계제도에서 얼이란 원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만약 파이 30을 반지름 얼로 나타내려면 얼15로 표기를 합니다. 기계제도에서 파이와 얼은 매우 중요하니 잊지 마세요. 30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3D 모형, 자, 돌출을 눌러줍니다. 자, 돌출 값은 8 빼기 5. 8 빼기 5를 하면 3이 나오죠. 8 빼기 5를 입력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못깎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다 둥글 때문에 못깎기는 3의 절반인 1.5, 1.5. 옆에 나와있듯이 1.5, 1.5 하면 예쁘게 둥근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2D 스케치 시작. 면 누르고, 자, 직사각형 밑에 화살표 클릭. 그 다음에 슬롯 중심점을 눌러주세요. 자, 중심점을 찍고, 하나를 대충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치수. 자, 도면에 맞게 치수를 입력할게요. 6을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도면에 맞게 끝과 끝을 짚고 22 입력. 그 다음에 3D 모형, 돌출. 자, 돌출 값은 27 빼기 8을 하면 되겠죠. 7 빼기 8을 입력해줍니다. 9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못깎기. 못깎기를 사용해서 도면에 나와 있는 값 얼3을 입력해줍니다. 얼3을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둥글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확인. 자, 또다시 2D 스케치 시작. 면 클릭. 이번에는 우리가 시험 때 사용할 비번호를 작성해 줄 겁니다. 자, 텍스트 누르고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지금은 25번 사용하겠습니다. 25 입력하고 글꼴은 맑은 고딕. 맑은 고딕 클릭.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6.15. 6.15 확인. 자, 그 다음에 B라고 나와 있는데 볼드 굵게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중심점으로 맞춰줍니다. 이거는 치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눈대중으로 비슷하게만 맞춰주세요. 도면과 같이. 자, 그 다음에 끝났으면 스케치 마무리 후 돌출. 돌출 값은 1. 그 다음에 차집합으로 빼줍니다. 방향 확인하고 확인. 자, 이렇게 하면 1번 모양의 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할게요. 파일, 파일임으로 저장. 자신이 만들어둔 모델링 파일 안에 들어가서 25, 그 다음에 이 모양의 번호인 1번, 01, 25-01로 이런 식으로 저장합니다. 자, 저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새로 만들기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를 누르고 작성을 눌러주세요. 2D 스케치 시작을 누르고 밑에서부터 그릴 것이기에 당연히 평면은 XZ 평면을 잡아줍니다. 도면을 보시면 원과 원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자, 우선 바깥에 있는 가장 큰 원부터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에서 원을 하나 잡고 원의 실은 가장 바깥의 원인 큰 원인 35를 입력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올라가야겠죠? 돌출. 자, 돌출해서 도면을 보면 이 돌출 값은 얼마? 21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21 입력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이 정사각형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평면 밑에 있는 화살표 누르고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클릭. 자, 평면 클릭하고 쭉 잡아 당겨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값 8을 입력해 줍니다.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 엔터. 자, 그 다음 작업 보면 스케치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클릭 그래픽 슬라이스 확인 F7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형상 투영 절단 모서리 투영 클릭. 자, 이건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두 점 중심 클릭. 자, 기호가 정사각형 기호이기 때문에 양쪽 다 38, 38 입력해 줍니다. 38, 38 엔터. 자, 그 다음에 3D 모형 돌출. 자, 돌출해 줍니다. 방향 확인하고 돌출값 입력. 돌출값 8. 다음에 사집함이 아니죠. 그냥 돌출 확인.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모서리 이제 목각기를 해줘야겠죠. 목각값은 얼6이라 나와 있네요. 자, 내면 4 곱하기 얼6는 4개의 얼6를 의미합니다. 1개, 2개, 4개, 4개, 총 4개의 방향이 되었죠. 그 다음 이제 작업 평면 이제 필요가 없죠. 작업 평면 오른쪽 클릭 가시성을 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D 스케치 시작을 해서 안쪽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하나 그리고 원의 중심점 맞게 클릭. 자, 안쪽 원의 지름 얼마죠? 7 입력 엔터. 자, 그 다음에 3D 모형 돌출. 자, 지금 도면을 보시면 전체 다 뚫려 있죠? 전체 강통 자집합 확인. 자, 그 다음 원점으로 들어가줍니다. XY 평면 오른쪽 클릭 새 스케치 그래픽 슬라이스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절단 모서리 투영 클릭. 지금 그리는 것은 이제 1번 부분과 끼워 맞춤을 위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일로 중심점 클릭해 줍니다. 자, 중심점에서 클릭하고 그냥 대충 비슷하게 하나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수. 자, 여기서부터 여기 지수는 B로 가려져 있죠. B와 A로 가려져 있죠. 자, 근데 이것보다 1mm 이상 커야 됩니다. 그러면 3. 아까 저 위에 게 3이었죠. 3보다 플러스 1. 그러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지수 2 입력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옆에 꼭지점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꼭지점 양쪽 다 내 모서리가 이런 식으로 같기 때문에 도면을 보시면 구속 조건을 사용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내 모서리가 전부 다 붙었죠. 자, 그 다음에 선 하나를 그려줍니다. 이 선은 이제 중심선으로 활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선을 누르고 형식에서 중심선으로 변경해 줍니다. 3D 모형 돌출에 이번엔 회전을 사용합니다. 회전 피처를 클릭하고 축은 당연히 아까 그려준 중심선을 선택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빼줘야 되기 때문에 차집합 확인. 이렇게 하면 중간에 이제 동그란 모양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주소를 보시면 이제 얼1이라 나와 있죠. 도시대구 지시 없는 각기. 자세히 보시면 저 양쪽에 이제 라운드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기 1을 사용해서 자, 얼1, 1,
반대편 또 1. 확인. 자, 그 다음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이름은 25 적고, 이건 부품 번호가 2번이었으니까 25-02로 저장해 줍니다. 파일. 새로 만들기. 스탠다드 밀리미터.iam 를 누르고 작성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배치를 눌러줍니다. 배치해서 자신이 만든 폴더로 들어가서 모델링 파일로 들어갑니다. 자, 1번과 2번 중 메인이 되는 부품을 골라줍니다. 메인이 되는 부품은 2번입니다. 회전하지 않는 부품. 비주얼 스타일을 어떤 걸로 바꿔주냐? 모서리로 음영체를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메인이 되는 부품은 고정시켜줍니다. 고정. 자, 고정까지 했으면 이제 배치해서 이제 회전할 부품 1번 부품을 가져와 줍니다. 가져오고, 자, 이제 구속 조건 사용해 볼게요. 구속 조건. 일단 중심부터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중심점과 여기 2번의 원의 중심점 눌러주고, 간격 대용은 당연히 0입니다. 0. 자, 그 다음 이제 구속시키기 하기 위해서 살짝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구속 조건 누르고, 또다시. 자, 밑에 1번 부품의 밑에와 2번 부품에 잘 보이시죠? 모서리를 눌러줍니다. 이 모서리 부품의 밑에 명과 2번 부품의 모서리 클릭. 자, 얘는 간격 0.5로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전이 돼요. 간격 띄우 0.5 적용.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회전 회오리! 자, 그래도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검사 간섭 분석을 눌러줍니다. 간섭 분석 누르고 세트 1번 부품 누르고 2번 부품 누르고 확인 누르면 간섭이 탐지되지 않으면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 확인. 자, 그 다음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모델링 파일이 아닌 위에서 올라갑니다. 자, 25번 이 폴더에 저장합니다. 파일 이름은 자신의 비번호로 저장합니다. 비번호로 저장할게요. 저장. 자, 그 다음에 파일. 이번엔 내보내기 헤드 형식 눌러줍니다. 자, 파일 형식 한 개 STP 파일로 눌러줍니다. 자, 얘도 당연히 비번호로 저장해 줍니다. 비번호 25로 저장할게요. 저장. 자, 그 다음 한 개 더 파일 내보내기 헤드 형식. 이번에 파일 형식은 STL 파일입니다. 자, STL 파일 확인하시고 당연히 비번호도 25번 비번호 자신의 비번호로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STL 파일에서 옵션을 클릭해 주세요. 옵션에서 단위가 밀리미터인지 꼭 확인하고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 변경한 후 밀리미터로 꼭 변경하세요. 밀리미터로 변경한 후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저장. 자, 다음으로 24년부터 약간 특이해진 슬라이싱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드를 클릭해 줍니다. 불러오기 탭이 열린 후 자신의 STL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 상태로 출력을 하면 출력물도 예쁘지 않고 서포트 외형 또한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회전 버튼을 눌러줍니다. 회전 버튼 누르고 지금 보면 X축이죠. X축을 90도 버튼을 눌러서 바닥에 베드에 붙이기 적용을 눌러줍니다. 기존의 설정대로 하면 1시간 30분이 나와 오작이 됩니다. 여기서 레이어 높이를 0.2가 아닌 0.3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1시간 16분이 나와서 안정권에 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높이만 변경해 줬을 뿐인데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어 높이를 무작정 높이면 출력물의 품질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험장에서는 레이어의 높이와 밀도를 1시간 20분 안에 들어오도록 잘 조절해 주세요. 또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레이어 높이가 0.4를 초과한 일이 없도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우린 이제 26번 영상에서 만나요.